이번에는 인지 부조화와 선택의 정당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린 선택과 자신의 내적 신념 그리고 사회적 요구가 충돌할 때 발생하게 되는 심리적 갈등을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 현상은 사람들이 불편한 심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이 신념을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자신이 내린 선택을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정체성과 자기 서사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승사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자신의 의지나 사회적 요구랑 맞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선택을 다시 바꾸면서 자신의 신념을 다시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선택은 유지하고 자신의 신념을 바꾸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념이라는 것이 계속 변화 발전을 하고 또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지 부조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인지 부조화는 1957년 이 리언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처음 제안한 이론으로 개인이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믿음, 태도, 행동 사이에서 불일치를 경험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 첫 번째가 신념의 변경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맞게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신념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행동의 정당화인데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랑 자신의 신념이 상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합리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 선택적 수용인데 자신의 선택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어떤 결정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정보 중에서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를 해버리고 자신의 신념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면서 이것 역시 어느 정도의 정당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 기대 때문에 원치 않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이제 그는 이 선택이 원래부터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믿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원래 원했던 직업의 단점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정당화의 내용도 잘 알아보자면 선택 후 정당화는 선택을 내린 후 자신의 결정을 올바르게 느끼도록 정당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미 내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선택하지 않은 대안을 과소평가하는 데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비자가 두 가지 비슷한 제품 중 하나를 구매한 후 이 자신이 선택한 제품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다른 제품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행동이 이러한 해당 현상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식적 정당화와 무의식적 정당화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식적으로 정당화 과정을 거칠 때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본인 스스로 혼잣말을 하거나 내가 샀던 제품에 대한 장점을 나열을 하고 사지 않았던 제품의 단점을 나열을 하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서로 어,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것을 이제 그 본인도 인지를 하게 된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의식적 정당화는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정당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선택이 올바랐는지 아니면 이후에 어떠한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찰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 요구와 선택의 일치 과정에서 이 사회적 요구는 개인의 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심리적 갈등을 느끼게 되며 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직업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다면 본인은 그 직업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다고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압력과 인지 부조화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엄청 잘 나타나는 결과이죠. 본인이 이제 뭐 글을 쓰거나 영화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사실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공계열적으로 어, 자신의 진로를 틀면서 이것이 또 어느 정도는 무조건 맞을 테니까 나는 원래부터 적성이 기계공학이었어, 화학공학이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성적이 엄청나게 높은 학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의대를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내가 아니면 누가 의대를 가? 나는 의대가 맞아. 이런 식으로 이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인지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체성과 자기 서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이 인지 부조화로 인해서 선택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자기 서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이 이 자신의 선택을 반복적으로 정당화할 경우에는 이 선택은 결국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로 내면화됩니다. 정체성의 형성은 본래 타인의 기대에 의해 내린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강요로 의사가 된 사람이 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좋아한다 라고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서사 강화에 있어서 선택의 정당화 과정은 개인의 삶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자신의 내린 선택을 일관적으로 해석하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개인은 자신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